안녕하세요. 건축모형 장인 배을림입니다. 기둥과 기둥을 이어주면서 벽체 위쪽에 뼈대가 되는 창방입니다. 여기에 허첨차라는 부재를 끼워줍니다.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고건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재를 첨차라고 하는데, 이 허첨차는 첨차의 반쪽짜리 형태이다 보니까 이름에 접두사 헛이 붙게 되었습니다. 허첨차를 끼운 창방을 지난 시간에 조립해 놓은 평주 위쪽에 이렇게 끼워주는데, 한치의 오차 없이 딱딱 들어맞는 손맛이 일품입니다. 반대편도 동일하게 창방과 허첨차를 조립해 줍니다. 키가 작은 기둥을 평주라고 한다면 키가 큰 기둥을 고주라고 합니다. 고주도 배을림 형태를 고증해야 하다 보니 평주와 똑같이 바람개비 형태로 조립하게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조립 방식은 정말 희대의 미친 아이디어라고 되뇌이며, 오늘도 오만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현재 시각 새벽 2시 모형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이 튀어나온 부재를 보화지라고 하는데, 기둥과 다른 부재를 원활하게 연결할 때 기둥에서 내미는 받침목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반대편에도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방금 조립한 두 고주 사이에 기둥을 하나 더 세우는데, 이렇게 측면 벽체의 정중앙에 들어가는 기둥을 어미기둥이라고 합니다. 중앙에 들어갈 고주를 조립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바람개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 외국에서 수입되는 목범선 만드는 키트 중에 수십만 원씩 하는 고가임에도 부품으로 쓰일 목재가 하나도 가공되어 있지 않고 막대기만 덩그러니 들어있어서 부품을 직접 일일이 자르고 깎고 갈아야 하는 그런 불친절한 제품들이 꽤 많은데, 솔직히 돈 아깝습니다. 모형 제조 시에 가공 시간이 좀 들더라도 외국인 형들의 입장에서 만들기 쉽게 설계해야 명품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초석에 기둥을 세울 때도 꼭 들어맞습니다. 이때 보아지의 방향을 잘 보고 꽂아줘야 됩니다. 저거 한번 잘못 꽂으면 돌이킬 수 없게 되거든요. 기둥 상부의 주두, 즉 기둥의 머리를 조립해 줍니다. 위에서부터 내리 누르는 지붕의 수직 하중이 최종적으로 이 주두에 모여서 기둥으로 전달됩니다. 주두는 실제로는 하나의 입체적인 블럭 형태지만, 이 역시도 외국인 형들이 직접 깎고 다듬게 하기보다는 조립의 편의성을 위해 분절된 조각을 이렇게 하나씩 붙이는 방식으로 설계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공포 부재를 조립합니다. 여기서 보이는 W 모양으로 생긴 부재가 앞서 얘기했듯이 공포가 조립되는 모든 구간에 가장 기본이 되며 광범위하게 쓰이는 첨차입니다. 여기에 살미 첨차를 함께 결구시키는데, 길게 앞으로 튀어나온 살미 첨차의 불안정함을 앞서 기둥에 껴넣듯이 조립했던 헛첨차가 밑에서 살미 첨차를 받쳐줍니다. 고건축이 해결해야 하는 주요 과제 중 하나가 거대한 지붕이 내리 누르는 엄청난 하중을 어떻게 기둥으로 잘 모아서 지면으로 전달하느냐입니다. 그러기 위해 기둥 위에 여러 부재를 결구시켜 쌓아 올리는데, 이 부재들을 통칭해서 공포라고 합니다. 보를 조립합니다. 보는 건물 앞뒤 방향을 연결하는 주요 부재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의 중간쯤에도 공포를 쌓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정말 튼튼해야 해서 두꺼운 부재를 쓰는데, 이렇게 여러 겹을 대서 그 두꺼운 볼륨을 표현합니다. 이 기다란 부재는 뜬장혀라고 합니다. 뜬장혀는 공포들이 좌우로 흔들려 넘어지지 않도록 공포들을 수평으로 쭉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를 잘 보면 그냥 두꺼운 부재로 끝나지 않고 보의 끝단, 그러니까 보 머리 쪽을 뾰족하게 쭉 뽑아냈는데, 여기에도 행공첨차라고 하는 작은 첨차를 하나 끼워줍니다. 완성된 볼을 하나씩 뜬장혀에 결구시켜줍니다. 이 모형은 일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 본드 없이 조립이 가능은 합니다만, 좀 더 튼튼하고 오차없는 조립을 하려면 이렇게 부품끼리 끼워지는 거의 모든 부분에 본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와 뜬장혀를 통째로 들어서 한 번에 결구시켜줍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딱 들어맞습니다. 고건축에서 기둥과 기둥 사이를 칸이라고 하는데, 건물을 옆에서 봤을 때 건물의 한가운데의 칸을 정칸, 외부와 접하는 앞 뒤의 칸을 퇴칸이라고 합니다. 지금 조립하는 보는 이 퇴칸에 올려지는 보이므로 우리말로 퇴보라고 하며 한자로 퇴량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건물의 이름인 대웅전 세 글자를 앞쪽에 내걸 건데, 우선 방금 조립한 창방과 뜬장여 사이에 지지대를 고정합니다. 문득 대웅전 글씨를 누가 썼나 궁금해서 방금 좀 찾아보니 지금 버전은 수덕사에 계셨던 원담 스님이라는 분의 글씨이고, 원형은 임진왜란 때 빤스런했던 그 선조의 8번째 아들 의창군 이광의 글씨가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건물에 이름이 써있는 이 부재의 정식 명칭을 현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수덕사에 쓰인 글씨를 직접 사진으로 찍어서 그 글씨의 선을 추출해서 레이저로 각인했습니다. 고증에 대한 노력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다시 공포 부재를 조립합니다. 지붕의 면적이 거대한 관계로 지붕의 하중을 온전히 받으려면 공포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역삼각형 모양으로 점점 커져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 공포를 쌓을 때는 W 모양의 작은 첨차로 시작했으나, 여기에는 첨차의 2배 정도로 커진 부재 대첨차를 결구시켜줍니다. 앞쪽에 매끈한 부재는 단장혀라고 하는데, 단장혀의 기능은 뒤에서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대첨차와 단장혀를 앞뒤로 묶어주는 부재를 초방이라고 합니다. 이제 평주 상부의 공포 조립은 끝났는데, 한 번만 다시 정리하면 기둥을 파먹고 고정된 허첨차, 기둥 바로 위에 올리는 주두, 첫 번째 단의 첨차, 살미첨차, 두 번째 단의 회량, 행공첨차, 뜬장혀, 세 번째 단의 초방, 단장혀, 대첨차, 이렇게 조립이 됩니다. 퇴량 위에 화반 동자주를 올려줍니다. 꽃무늬를 새긴 작은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퇴량은 중간 부분에도 공포를 쌓아 올리기 때문에 쉽게 부러질 수 있어서 두꺼운 부재를 써야 합니다. 아까 평주와 평주를 이어주는 창방이라는 부재를 조립했었는데, 고주도 마찬가지로 고주와 고주를 이어주는 고주창방을 조립해서 기둥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잡아줍니다. 화반 동자주 위에 첨차를 올려줍니다. 측면에도 고주와 고주를 연결하는 고주 창방을 연결해줍니다. 가운데 어미 기둥도 함께 결구되고, 방금 조립한 화반 동자주 위에 첨차와도 결구됩니다. 중앙 쪽은 기둥끼리 연결하는 게 아니고 기둥과 공포를 연결하는 개념이라서 창방이라는 명칭은 아니고 포인방이라고 합니다. 아까 고주 위에 먼저 끼워준 고주 창방의 홈과 포인방이 잘 들어맞습니다. 고주 상부에도 주두를 올려줍니다. 이 주두가 실제로 정말 작고 정교합니다. 저도 매번 조립할 때마다 주두를 떨어뜨려서 바닥에서 찾느라 고생하는데, 저보다 손도 크고 손가락도 더 두꺼운 외국인 형들은 훨씬 고생할 거라 부품에 여유분을 넉넉히 넣어주는 센스를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고주에 다른 부재를 걸기 위해 튀어나오는 받침목을 보아지라고 했는데, 이 부재 위로도 큰 볼을 걸기 때문에 이 부재의 이름도 보아지이고, 보아지에 첨차를 끼워줍니다. 받침목 형태가 양쪽으로 나와 있는 보아지도 있습니다. 받침목이 한쪽에만 있는 보아지는 고주에 꽂아주고, 받침목이 양쪽에 있는 보아지는 어미 기둥에 꽂아줍니다. 아직까지는 최종 완성 단계의 전체 볼륨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부재의 디테일 하나하나가 엄청난 감성을 내뿜는 게 느껴집니다.